예, 안녕하세요. 오늘 오시캠프 카피라이팅 강의 14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광고화라고 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관련되는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광고화, Advertising Translation, 어떻게 광고적으로 잘 번역해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광고의 개념입니다. 광고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TBC 세 가지 이야기 했었죠. 트렌드, 상품 분석, 그죠? 고객, 경쟁,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카피 라이선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결국 광고화로 이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어떻게 광고화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어떻게 광고적으로 잘 전환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첫째, 당위정설입니다. 그러니까 광고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전달하려고 제품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달하는 것은 소비자들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짝 그렇게 없는 것처럼 해서 예쁘게, 맛있게, 그죠? 보기 좋게 만들어 전달해서 받아 먹었을 때 그게 아마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것이 내가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구매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당위정설은 알약, 감기에 걸렸을 때 알약을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 쓴 것을 달게 만들어서 먹게 만들어서 우리 속에 들어가서 약효를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럽니다. 그래서 광고 크리에이티브에서 산미가 있는데 인간미, 재미, 영상미 이런 걸 산미라 할 수 있는데 그런 쾌락적인 요소로서 유익한 사상 전달의 수단으로서 이용된다. 그래서 당위정설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당위정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속에는 광고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 브랜드를 사게 만드는 그런 욕구를 충동시키는 것들이 들어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연금술입니다. 광고 크리에이티브가 의도하지 않는 융합적인 생산물임을 말한다. 그러니까 아트와 카피가 화학적인 결합을 한다는 것이죠. 수소와 산소가 만들어서 물이 만들어내는 전혀 새로운 겁니다. 이런 화학적인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결합시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합시킴으로써 새로운 가치, 새로운 퍼스널리티, 새로운 시대정신, 새로운 상품의 혜택, 베네핏을 만들어낸다. 그런 면에서 연금술이다. 그 다음에 로직에서 매직으로 하는 것이다. 굉장히 딱딱하고 논리적입니다. 그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감성적이고 예술적으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매직, 아주 전혀 뜻밖의 새로운 것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라네즈와 송혜교는 태생적으로 밀접한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광고로 캐스팅했을 뿐이죠. 왜냐? 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직이라고 하는 거, 환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광고화라고 하는 것은 로직에서 출발해서 매직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지상에서 창공으로 이륙설입니다. 카피와 아트는 비행기의 좌측 날개와 우측 날개를 이야기합니다. 이륙은 비행기가 활주를 시속 700km에서 달릴 때 두 날개에서 생기는 배런의 양쪽으로 떠지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광고화라고 해서 카피와 아트를 날개 삼아 지상에서 창공으로 도약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그죠? 저는 여러 가지 이제 광고화의 과정에 대한 학설과 설력 이런 거 있습니다만 이런 도약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지상에서 창공으로 이륙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크리에이티브 아니냐라고 해서 좀 선호하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과학과 예술의 칵테일 효과입니다. 우리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 배웠죠. 이성과 과학과 예술. 광고는 과학입니까? 예술입니까? 했을 때 과학과 예술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고 그 두 개를 합쳐서 칵테일을 만드는 것이다. 이시몬의 세계를 왕복운동하는 것이 광고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과학과 예술의 칵테일 효과가 바로 광고화. 크리에이티브다.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의 SP가 바로 광고화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죠? 우리가 콜드원 같은 경우에도 빠르냐, 색다르냐, 그죠? 짜잔, 짜반 이런 것에 대해서 다양한 컨셉들을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광고를 만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요리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내가 선택한 요리, 레시피가 바로 크리에이티브고 그 크리에이티브가 광고화다. 선택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카피라이터나 크리에이티브의 손맛이 다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광고의 퀄리티가 많이 달라지죠. 또 색달라지죠.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광고하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메뉴를 만들 수 있는 크리에이티비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선택된 레시피다. 그 다음 실버블레 은탄환이다. 이것도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실버블레에서는 은으로 만든 총알인데 문제를 해결하는 못 채우라는 의미로 많이 쓰고 있답니다. 특효약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광고주 혹은 브랜드, 기업, 아니 프로젝트, 그죠? 어떤 사회 공익 문제, 환경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키 열쇠, 특효약이라는 이야기죠. 그런 면에서 크리에이티브는 특효약을 할 수 있는데 그 크리에이티브를 그걸 만들어주고 어떻게 됐냐고 하는 거, 만들어주는 거, 그죠? 감성적으로 풀어주는 거, 그것이 바로 광고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활용 점정입니다. 딱딱하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것에다가 점을 딱 찍음으로써 사람 움직이 활성화되고 유기체화되는 거, 그죠? 인간 소비자들한테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주는 거, 뉴 익스피리언스 해주는 거, 그런 것이다. 그래서 수용자와 메시지를 교환하며 상호작용, 피드백과 소통하게 만들어주는 과교 역할을 한다. 사람 움직이게 함으로써 생명체가 됨으로써 과교 역할을 해주고 하는 것이 바로 광고화다. 그래서 활용 점령론 같은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남자 친구들은 당구를 잘 칠 것 같은데 직설적으로 당구를 두 개를 맞추는 게 아니고 쿠션을 돌아서 간접적으로 목적구를 맞추는 그런 당구 게임이 아니겠느냐. 쓰리뱅크 샷 같은 것이다. 쓰리뱅크 샷인데 쓰리뱅크냐 포뱅크냐 많이 돌수록 공 맞추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고난도의 크리에이티브일수록 뱅크샷의 그 쿠션 횟수가 늘어난다.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광고화라고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소구해서 빙 돌려서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설득이 되고 그 숨은 설득자가 효과를 발휘하는 것. 그래서 그런 의미였구나. 의미 발견의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광고화의 핵심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과의 단면. 우리 앞부분에서 지난 시간에 생활의 단면,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 이런 말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생활의 에피소드. 그죠? 부부가 사이에서 서로 화장실 앞에서 다투는 거, 울어보아서 이런 광고를 보여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생활의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처럼 사과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광고하다. 생활 속의 에피소드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다수가 공감한다는 이야기죠. 그게 바로 그걸 잘할 수 있는 거, 그걸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광고화다. 이런 겁니다. 자, 카피라이트 크리에이티브 자질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동체 시력, 움직이는 물체를 정확히 볼 수 있는 거, 야구 타자가 투수가 던지는 강속구를 받아칠 수 있는 거, 트렌드가 하는 거대한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에서 어떤 것이 핵심적이고 소비자가 원하고 시대정신이라는 것을 발견해낼 수 있는 능력. 저는 그거를 동체 시력이라고 봤습니다. 그죠? 그 다음 시점의 발견, 관점을 발견, 색다른 관점, 남다른 관점,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관점. 디젤 광고에서 디지털 시대에 스마트 하지만은 나는 우리는 스투피드다. 정반대로 간다는 것이죠. 그죠? 맥도날드를 발상할 때 맥도날드가 정당한 이미지지만 우리는 뒤집어서, 그죠? 보여줄 때 그런 발상, 그런 관점. 그 다음에 카피발 비주얼 차이입니다. 카피에서 출발해서 비주얼이라고 하는 공항에 도착해라. 그러면 무한대 시리즈 캠페인이 가능하다. 카피라이트가 한결 업무가 쉬워진다. 경쟁력이 있어진다. 그것이 뭐라고요? 카피발, 비주얼 착, 광고. 그래서 트렌드, 고객 심리, 상품 분석해서 5가지 크리에이티브 라이선스를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을 TBC3라고 이야기해서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창의성, 광고 창의성을 잠깐 비교해보면은 광고 창의성은 수단입니다. 광고는 수단입니다. 광고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그걸 통해서 브랜드를 커뮤니케이션하고 기업을 홍보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집단 중심입니다. 개인이 하지 않고 팀이 있습니다. CD, 카피라이트, CM 플래너, 아트워크, AE, 그죠? 매체. 그 다음에 사회 검열입니다. 사회에서 검열하죠. 좋다, 나쁘다, 여성 비하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광고를 접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검열하고 있다. 그 다음에 효과가 중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 효과가서 얼마나 인지도가 높아졌느냐, 그죠? 얼마나 상기율이 올라가느냐라고 하는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효과가 없으면 광고는 쓰레기입니다.
평가 정도도 객관성입니다. 남들이 다 객관적인 조사 데이터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광고 창의성은 일반 창의성과 좀 다르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광고 창의성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광고화의 의미. 그죠? 한 10가지 정도 이야기 말씀드렸고, 그 좋아하는 스타일, 또 스타일이 고정될 필요는 없고, 자유 발상을 통해서 크리에이티브를 한다면은 좋은 카피를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퀴즈. 네. 오늘 강의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